행복한 미래를 대비하는 미래예보. 안녕하세요, 미라캐스터 황준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요, 100세 시대는 무엇이 다른가 입니다. 자, 100세 시대라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과거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해서는 정리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자, 내용이 길다 보니까 1부와 2부로 제가 나누었는데요. 흥미로운 내용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2부까지 끝까지 봐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면서 이 책을 한 권 읽게 됐는데요. 100세 인생이라는 책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중에 많은 내용이 이 책에서 따온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제가 슬라이드 우측 하단에 표시를 해놨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내용 좋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100세 시대를 생각해 봐야 될까요? 자, 1914년에 출생한 아이가 100살까지 살 확률 단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그 상황이 바뀌었죠. 지금 국내 상황만 보더라도 100세 이상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2017년에 보면은 4,793명이라고 하는데요. 저 수치만 보고 이게 저것뿐이 안 되는데 무슨 100세 시대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죠. 2017년에 100살이 되셨다는 거는 저분이 몇 년생이시라는 거죠? 1917년 일제시대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자, 그때는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았고 위생과 의료시설이 좋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때 태어나신 분과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수명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100세까지 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당연히 우리가 100세를 살아갈 때 필요한 건 돈입니다. 돈이 많으면 뭐 걱정이 있겠습니까만 우리가 필요한 게 돈만은 아니고 준비할 게 돈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100세라는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100세 시대는 무엇이 다를까? 첫 번째는 3단계 모델이 붕괴된다는 겁니다. 자, 3단계 모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살아왔었냐면은 그 전쟁 후에 20살까지 청소년기에 20년 동안 교육을 받죠. 그리고 60년까지 40년 동안 일을 하고, 그러니까 20년 동안 배워서 40년 동안 써먹는 시대를 살았고요. 나머지는 벌어둔 돈으로 퇴직금으로 20년을 살면서 마무리하는 3단계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하지만 상황이 바뀌고 있는 거죠. 100세 시대가 되면서 유엔에서도 생애 주기별 연령을 다시 정의를 했는데요. 보시게 되면 청년이 몇 살까지라고 정리가 되어 있죠? 18세에서 65세까지. 자, 그리고 노년은 80세 이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생의 모델 자체가 바뀌게 되는데 과거 80세 인생에서 100세 다단계 모델로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교육받는 20년 인생은 똑같아요. 왜냐면 청소년기에 본격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거의 많지 않기 때문이죠. 늘어나는 것은 우리의 경제활동 기간입니다. 80세까지로 쭉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노후 20년 정도는 비슷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제일 달라진 점은 경제활동하는 기간인데 이때 과거처럼 20년 배워서 60년 동안 써먹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재교육을 받으면서 직업을 바꾸고 아니면 전문성을 강화하고 아니면 창업을 하든지 여러 가지 인생의 모델이 바뀔 수가 있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100세 다단계 모델로 바뀌어간다는 의견이에요. 자, 그래서 과거 80세 모델과 100세 모델에는 인생의 흐름 자체, 여러 가지 뭐 재정 상태라든지 일 자체라든지 여러 가지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여러분들은 어느 모델에 맞춰서 살고 계신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100세 시대는 무엇이 다른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평생 학습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과연 재앙일까요? 축복일까요? 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일단 전쟁이 있었어요. 세계대전.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광복이 있었죠. 그 후에 소련이 붕괴됐습니다.
동서 냉전 체제가 붕괴됐고요. 마이카 시대가 열렸고 컴퓨터가 가정에 보급이 되고 스마트폰이라는 손안의 컴퓨터가 들어오고 지금은 AI,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까지 생겨났습니다. 100년 동안을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100년이란 인생 예측이 되시나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100년 인생이 되면서 내가 알던 정답이 오답이 되는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생도 길어졌지만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엘빈 토플러가 아주 멋진 명언을 남겼죠. 제가 너무 많이 보여드렸어요. 21세기 문명은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고 배운 거 잊어버리고 또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이다. 정말로 명언이죠. 결국에는 우리는 평생 학습 시대를 살아가게 되고 일과 교육이 늘 병행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커리어도 바뀔 수가 있는데 누군가는 자신의 일을 더욱더 전문화시켜가지고 그 분야의 장인이 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겠고요. 어떤 분은 확장해가지고 나가시는 분이 계실 거고 아예 다른 일을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창업을 하시는 분도 많고. 자, 그리고 취미로 시작한 일이 직업화되는 사례도 있을 겁니다. 뭐 정답은 없죠. 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인생의 모습이 많이 바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교육을 많이 받아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평생 학습 시대에 어떤 점이 중요하냐? 저는 과거에 비해서 이 두 가지 요소가 더 중요해졌다라고 봅니다. 자, 첫 번째는 선택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연성입니다. 자, 먼저 선택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르트르의 명언이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벌스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 인생은 결국 선택의 연속이라는 건데요. 사실 인류가 자유를 얻게 되면서 뭐 이건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유와 함께 선택과 책임이라는 그 고뇌의 재앙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얻게 되면서 축복과 재앙을 함께 얻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특히나 젊은 시절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하지만 이 말의 뜻은 세상에 내가 할 일이 전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결국에는 선택권이 너무 많아서 못 고르겠다라는 고뇌의 뜻이라고 저는 해석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직업의 종류도 너무 많고 누구를 만나야 할지, 누구와 결혼해야 할지, 뭘 해야 될지 선택권이 오로지 나의 것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느끼는 고뇌가 현대인에게는 더 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100세 시대, 인생이 길어요. 그 길어진 인생 동안 얼마나 많은 선택을 우리가 해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겐 선택 능력이 중요해지는 것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선택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엔 유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람 중에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많죠. 아니, 내가 대학까지 나와서 그거 어떻게 하냐? 자, 내가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지금 시작해? 라고 얘기하시는 분 많으신데 맞는 얘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바로 87만 6천이라는 숫자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100년이라는 세월을 시간으로 환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87만 6천 시간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결국에는 우리가 새로운 분야에 숙달되는데 충분한 시간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데, 자, 87만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40세에 뭔가를 시작하더라도 그것을 숙달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과거와 달라진 점입니다. 또 한 가지, 인생 초기의 부진을 만회할 충분한 시간을 갖추게 된다는 점, 이 점도 과거와 달라진 점이에요. 그러니까 100세 시대다 보니까 그냥 인생 초반에 잘 풀린다고 해서 그분이 끝까지 가실 거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래서 느긋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또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자, 평생 학습 시대, 여러분들에게는 재앙으로 느껴지시나요? 축복으로 느껴지시나요? 자, 이건 꼭 그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물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 반이나 있네. 자,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역시나 또 긍정성이 되겠죠. 자,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0세 시대는 무엇이 다른가? 결국에는 이러다 보니까 정규직도 장기 임시직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고 했을 때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살에 취업해가지고 50살을 못 넘기잖아요.
결국에는 100세 인생에서 나를 책임져 주던 기간이 고작 20년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년을 아주 빼곡하게 채워주는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뭐 35년밖에 되지 않는 거죠.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규직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정규직은 너무나 좋은 겁니다. 안정적이고 안정적으로 경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인생을 계획적으로 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너무나 질 높은 일자리지만 그 이후의 인생을 생각해 봤을 때 오히려 그게 해가 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뭐냐면은 너무나 안정적으로 일하는 나머지 뒤에 인생을 준비 못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계속해서 땅굴을 파내려 가고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역량 메모리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직 안에서는 내가 쓸모가 있지만 그 조직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가 회사를 관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회사 밖에서 무엇을 할지 모르는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40, 50대 나이에 회사가 망하거나 잘려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결국에는 프랜차이즈 업체, 카페나 치킨집을 창업하는 사례, 이거는 우리가 조금 경계를 해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옛날 이야기 하나 드리려고 해요. 자, 헬레니즘 시대의 견유학파 중에 한 명이죠.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개처럼 거지처럼 살았던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람을 보면서 이제 주변에 귀족한테 빌붙어가지고 교육하면서 지내던 철학자들이 이제 이 사람이 콩깍지나 길거리에서 삶아먹고 사는 이런 거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조금만 굽신거리면은 그렇게 콩깍지나 삶아먹고 살지 않아도 될 텐데. 자, 그 얘기를 듣고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콩깍지 삶아 먹는 법만 배우면은 그렇게 굽신거리면서 살지 않아도 될 텐데. 저는 이 얘기가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자, 우리가 스스로 돈 버는 능력을 기르고 만족하는 능력을 기르지 않는다면 100세 인생 힘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저는 이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Z세대의 직장 충성도를 한번 생각해보죠. 자, Z세대라는 것은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뭐 10대에서 20대 초반, 요즘 완전 젊은 세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들이 직장의 충성도를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왜냐면은 이제 내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도 사라졌고 내가 이제 어떤 직업을 계속 변신해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신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회사에 헌신하면 헌신짝이 된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까 야근한다고 그래도 왜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거고 회사의 희생 같은 것을 하지 않는 거죠. 기성세대들에 비해서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대들을 보고 기성세대들, 부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것들은 뭐 이러면서 욕할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해내는 것이 이제 기업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자기의 역량을 길러낼 수 있고 다른 곳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갈 때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직장으로 변신을 하는 것이 Z세대들에게는 더욱더 동기부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까지 여러 가지를 엮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혹시 여러분들 회사를 나가셨을 때도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계신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00세 시대는 무엇이 다른가? 인생의 방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느꼈던 서글픔은 이거였어요. 야, 앞으로 평생 동안은 인생의 방학이 없고 내가 일만 하면서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좌절감을 느꼈는데 100세 시대가 되면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졌잖아요. 그 사이에 장기적으로 쉴 기간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52, 뭘 뜻하냐면은 바로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우리가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워라벨,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그래서 저녁 동안 여가 시간을 갖고 휴식을 갖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개념으로 자리를 조금씩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혹시나 이 저녁이 자기개발 저녁으로 바뀌지는 않을까. 왜냐면 그 100세 시대 동안 일을 하려면은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학습을 이어가야 되는데
열심히 일하고 퇴근해서 또 자기 개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인생의 대부분이 일과 교육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생활이 거의 몇십 년 동안 이어지게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힘든 인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과 교육을 받아가는 이런 와중에 저는 장기적인 휴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에 이때 취업이 안 돼서 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30, 40대에 뭐 잘리거나 회사가 망해서 몇 년간 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이 먹어서 잠깐 쉴 수도 있고 또 쉴 수도 있고. 자, 결국에는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과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인생의 과도기에 휴식을 어떻게 잘 취하는지, 어떻게 재충전의 시간으로 활용하는지가 100세 인생 관리에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을 단순히 그냥 좌절의 시간으로 보내서는 곤란하겠죠. 특히나 뭐 50대 되어가지고 실직을 했을 때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울증에 빠지는 사례가 늘어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잘 됐어, 이런 시기는 당연히 오는 거고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잘 쉬고 준비를 하자라는 식으로 생각을 전환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재정 상황도 달라지는데요. 기존의 3단계 모델에서는 퇴직할 때까지 돈을 모으니까 퇴직 직전이 가장 재정 상태가 좋아요. 돈을 많이 모아놨으니까. 자, 그런데 이게 상황이 100세 다단계 모델에서는 바뀌게 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과도기가 찾아오면서 내가 원해서건 원하지 않아서건 뭐 회사가 망하건 아니면 내가 인생의 뭐 과도기를 맞이해서 쉬고 싶어서 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마다 모아둔 돈을 쓸 필요가 생겨요. 그러면 우리의 재정 상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까먹다가 모으다, 까먹다가 모으다. 그래도 그렇게 하더라도 우상향으로 올라간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그래프에서 20대 초반에는 마이너스로 재정 상황을 해놨는데요. 이거는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요즘 심각하기 때문에 많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노후 자금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생의 과도기에 쓸 수 있는 그 돈들도 모아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시간을 위해서 개인적인 준비도 필요하겠지만 특히나 결혼한 사람들은 이제 내가 쉴 때 뭐 배우자가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준비를 해두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기업에서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그것은 정말 베스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재정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중요한 거, 100세 시대에 지치지 않는 것이 관건입니다. 우리 정말 오랜 여행을 해야 되거든요. 2박 3일 여행할 때랑 일주일 여행할 때랑 여행 계획을 달리 잡으실 거예요. 쉼도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100세 인생 계획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00세 시대의 주요 화두는 결국에는 휴식이에요. 지금 직업적인 기회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현재 뭐 덴마크의 피게 라이프라든지 뭐 여유로운 삶에 대한 덴마크 문화죠. 그리고 스웨덴에는 라곤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라곤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적당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도 적당히, 뭐 여가도 적당히 이런 중도 문화를 뜻하는 건데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북유럽의 여유 있는 문화를 많이 배워올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문화를 가져와서 강의를 하건 사업을 하건 뭐 그런 아이템으로 인스타그램을 하건 이런 것들의 또 기회가 분명히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최근에는 뭐 칠링 문화도 있죠. 칠이라는 뜻은 뭐 차갑게 한다는 뜻이니까 너무 열받지 말고 이제 식히면서 인생을 조금 휴식을 갖자라는 그런 문화가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휴식 그리고 재교육과 관련된 직업들에 상당히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는 와중에 경험을 하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묶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많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겠죠.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은 한국 갭이어라는 회사가 있어요. 갭이어라는 회사는 말 그대로 갭, 차이라고 하죠. 그 사이 기간에 휴식도 갖고 여행도 다니면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컨셉을 좋아하는 회사인데 제가 직접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강력 추천드리지는 않겠지만 이런 류의 회사들이 앞으로는 많이 필요하고 이런 문화가 많이 필요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자, 근데 우리가 또 우려해 봐야 되는 점은
자, 우리 소득 격차, 빈부 격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식과 재교육에도 빈부 격차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여유 없는 사람들은 휴식도 갖지 못하고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유를 얻을 수가 없다는 점. 이 점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논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이 우선이냐, 분배가 우선이냐,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치지 않을 인생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저는 굉장히 많이 쉬면서 사실 일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100살 동안 살 건데 너 먼저 가라, 난 천천히 갈래,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댓글 남겨주시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 100세 시대는 무엇이 다른가? 무형자산의 중요도가 상승한다는 겁니다. 자, 무형자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형태가 없는 거고요. 유형자산은 돈이라든지 부동산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되죠. 자, 유형자산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 한국 같은 경우에는 OECD 노인 빈곤율 1위 국가, 그리고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적으로 위기에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어요. 젊었을 때 돈을 벌어두지 못한다면 상당히 노후가 위험해질 수 있는 나라임에 맞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대박을 내서 노후 시절을 정말 잘 놀고 살 수 있다면은 이게 너무 좋겠지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것은 대다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형자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형자산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자, 무형자산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먼저 기술과 지식입니다. 이런 것들을 쌓아두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경제활동을 펼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재교육을 그래서 받아야 되는 거고요. 평판도 중요하죠. 100세를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뭐 30살에 막 성공을 했지만 사기꾼으로 돼가지고 막 구치소 들어갔다 오고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게 된다면은 그 100세 인생은 과연 행복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요즘엔 영향력도 상당히 중요해졌어요. 인플루언서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 끼칠수록 그게 경제적인 상황과 연결이 되고 오랜 직업생활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건강 너무나 중요한 무형자산이죠. 그리고 인간관계 너무나 중요해집니다. 100세 시대가 되면서 휴민트들이 상당히 중요해져요. 내가 40, 50대 새로운 교육거리라든지 새로운 직장을 찾을 때 인간관계가 좋다면 그 부분에서 끌어줄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주변에 어떤 인간관계를 형성하는지가 또 100세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또 매력도 상당히 큰 자산이잖아요. 그리고 긍정성, 말씀드린 대로 100세 살아가야 되는데 부정적이면 답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활달한 성격이라든지 유연성, 개방성.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무형자산을 통해서 100년이란 세월 동안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자, 그리고 100년이란 세월 동안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 돈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형자산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을 드려보죠. 여러분의 무형자산 상황은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취약한 부분들이 지금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1부 내용을 정리해 드린 거고요. 오늘 알아본 내용은 3단계 모델이 붕괴된다는 거, 그리고 평생학습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데 이걸 재앙으로 볼 것이냐, 축복으로 볼 것이냐. 자, 그리고 정규직도 결국에는 장기 임시직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인생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고 스스로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인생 길어졌기 때문에 방학을 즐길 수 있는 그 사회적인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돈뿐만 아니라 부동산뿐만 아니라 무형자산의 중요도도 상승한다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100세 시대가 되면서 가족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교육의 목적도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가족이라든지 교육 등 다양한 이야기들, 흥미로운 이야기 준비했으니까요. 또 2부를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미래를 상상하시고요. 그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드릴게요. Make your futures. 미래 채널 MyF.